예, 안녕하십니까? 비전테크 서울지사 도윤석 상무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비전테크 웨비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한 65분 정도 입장해 주셨습니다. 모니터렉과 올리브텍의 웜스트로지 설명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조금 좀 지난주보다는 좀 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뭐 들어오신 분들이 또 다른 또 시간도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늦게 들어오신 분들 어서들 들어오시고요. 지난주에는 발표 세션보다도 Q&A 세션이 더 좋았다, 괜찮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좀 많이 계셨어요. 오늘도 질문란에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 틸론의 VDA 솔루션이 D스테이션과 델 테크놀로지사의 EMC 스토리지를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 틸론의 D스테이션 설명은 제조사인 틸론의 이승택 부사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다. 네, 아주 잘 먹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게 시장 상황이 뭐 안 좋기도 하고 코로나도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이 돼서 관심 가져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귀중한 시간 제가 잘 도움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에 앞서서 지난주와 같이 발표자가 설명을 할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러분들 보시는 그 앱 하단에 화면에 Q&A라고 이렇게 아이콘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데가 보이는데요. 거기를 클릭하셔서 질문지에 써주시면은 발표 후에, 부사장님 발표 후에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부사장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소개해드릴 내용은 제목은 일단 클라우드 VDI를 통한 스마트 업무 혁신 전략이라고 잡았습니다. 최근 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여러 가지 IT 코로나 전과 후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는 시장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그 시장 상황에 비추어서 IT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의 전략적인 계획들을 많이 수립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에 좀 부응하는 저희 그 가상화 솔루션, D스테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접목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그 소개는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 그 다음에 그 기관이나 정책 사업에 대한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그에 좀 부합되는 그 기술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전략을 짤지 그런 부분들을 소개하고 거기에 맞는 저희 틸론의 D스테이션이라는 가상화 제품에 대한 소개와 사례를 통해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나온 내용들 중에 뭐 주요 기사들도 있겠지만 뭐 코로나가 가장 뭐 핵심 이슈인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IT와 여러 가지 산업의 영향도가 엄청나게 뭐 많은 것 같습니다. 뭐 100년의 뭐 초유에 대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대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비대면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에 대한 뭐 개선, 보완책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계신데 좀 보시다시피 뭐 통계를 보면은 거의 뭐 대부분의 기업, 공공 여러 가지 기업 각 산업별로 재택이라고 하는 그 근무 형태들이 뭐 나오게 됩니다. 통계 보실 때 거의 50% 이상 안 해본 짧게나 뭐 길게 하더라도 거의 재택근무라는 형태에 대한 업무 쪽에서 했던 통계가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에 대한 솔루션들에 대한 통계를 보면 여러 가지 VDI, 뭐 영상회의, 원격적 소통 이런 통계 수치가 지금 계속적으로 직접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과 재택근무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각종 솔루션들 그리고 그에 따른 IT 인프라 설계나 스마트홈이나 모바일 환경을 통한 업무 연속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증가에 대한 상황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뭐 최근에 나왔던 기사들하고 여러 가지 보도 자료를 잠깐 보면은 지금 그 코로나라고 하는 타이틀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은 기업과 공공과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중에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기조는 계속 있었고 또 코로나라는 그 이런 악재가 끼면서 앞으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클라우드 기반, 그 다음에 클라우드 중에서 다스라고 하는 이 컴퓨팅 환경에 대한 서비스를 전환하는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가이드라인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계획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는 그 보도자료지만 이 금융위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정 그 주요 부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협동 부처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매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 있는 사안과 IT 기술과 미래에 대한 로드맵의 설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공공기관도 1분기 재택근무 현황만 해도 벌써 뭐 지난해 22배. 이게 뭐냐면 지난해까지는 그냥 불특정자 수가 출장이라든지 임시적으로 썼던 부분에 대한 업무 환경만 준비가 돼 있었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이제 업무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발췌해서 저희가 뽑아왔습니다. 이거 최근에 이제 행안부에서 발표한 자료고 전체 그 각 주요 부처들 어떤 부처도 다 공문이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클라우드, 그다음에 스마트 홈 이런 기반의 미래에 대한 ISP를 올해 작업을 많이 계획들을 하고 있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 사업까지 이거를 2021년도부터 이행 사업을 통해 가지고 면역을 확산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골자를 몇 가지 좀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협업하는 소통에 대한 도구 통합, 그 다음에 기존의 PC에 있는 업무 자료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정보 유출에 대한 방지, 그리고 기존에 이제 이 망에 대한 분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망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레가시 환경처럼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인가, 그리고 공무원들이 주요하지 않은 이런 일반 공무원들까지도 과연 이런 물리적 분리 통해서 비합리적인 것들을 할 거냐.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전환하는 걸 가지고 망 분리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최근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제 어쨌든 스마트폰이나 모빌리티 환경을 지원하는 업무에 대한 신속성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기관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휴대용 단말기에 대한 보안과 업무 환경에 대한 이전, 그리고 또 국산 클라우드 여러 가지 개방형 OS에 대한 이런 각기 이제 외산 제품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라이센스 제약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계산할 건지에 대한 이런 획득의 조정, 뭐 이런 환경들이 전체적으로 모빌리티 환경과 중화되고 보완이 되고 클라우드 인프라에 가는 환경으로 계획 수립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틸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행안부에 대한 과제 ISP만 거의 한 4개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각 꼭지의 내용들은 지금 이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각 산업별로 그리고 IT에 대한 이 환경이 결국은 이 PC 환경과 데스크톱 업무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단기적으로 나왔을 때 코로나가 당초 나왔을 때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공식이 된다고 좀 봤었었죠.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뭐 추세를 봐서는 굉장히 중장기화 될 것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기적인 전략에 대한 대응책으로 여러 가지 VPN, 협업 툴, 원격 지원, 그리고 이제 비대면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화상인 원격 회의들이 좀 붐업이 되고 있고 여기에 각각의 효율성 있는 부분들이 제한이 되고 있고 사용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각각의 요소에 대한 효과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근본 혜택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보시는 고려사항처럼 한 5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가 있겠죠. 과연 이제 보안에 대한 신뢰성에 어떻게 이게 개런티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기존의 PC하고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그 정도로 연속성 있게 가져갈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많은 다수가 여러 가지에 대한 환경에서 관리정책 통계가 어떻게 소개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런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성이나 신속성에 대한 보장이 될지, 그리고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OS들과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나오는 환경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런 업무에 대한 산출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보완하고 백업하는 방안이 과연 고려되었는지, 이런 총체적인 것들이 중장기 계획을 하면서 계속 나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ISP나 컨설팅과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의견을 굉장히 추려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중심적인 기술이 VDI라고 하는 이 버추얼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 개념이 설계되는 거고 이것들이 이제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시장에서 말하는 데스크탑 가정화 VDI 솔루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VDI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산업이 피폐해지고 안 되고 이런 산업도 있지만 지금 이 VDI는 코로나로 특수를 누리고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뭐 한쪽으로는 좀 죄송한 말씀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이 IT 환경에 대한 어떤 효율성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바라보고 저희가 좀 시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은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작년 대비해서는 뭐 3배 이상의 사업기라든지 여러 가지 분이라든지 컨설팅 분위기가 오고 있고 그 중심에 이 VDI라고 하는 쪽의 설계와 이런 여러 가지 보안 대책들이나 보안성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보면은 결국은 이제 어떤 환경에서도 제약이 없이 어떤 디바이스나 어떤 환경에서도 업무를 연속성 있게 보호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고 시간과 위치에 제약이 없으면서 원활하게 대면하는 환경 같은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어차피 이 업무를 보는 거는 PC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들로
놓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제약 없이 쓸 수 있는, 그리고 지금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52시간제라든지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는 환경을 가야 된다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이 데스크탑 가상화라는 거가 가장 합리적인 솔루션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부가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나열하는 것 같은 내부의 업무 시스템을 그대로 쓸 수 있는 환경에 가장 가깝게 적용하는 솔루션이 VD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VDI라고 하는 뭐 개념은 계속 존재를 해왔고 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PC나 이 데이터가 보통 쓰는 환경들은 대부분 피지컬한 PC 환경입니다. 이런 데스크탑 컴퓨팅 환경을 가상화 환경이라는 기술, 가상화 기술을 써서 클라우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온라인 IDC에서 그런 자원들을 모아놓은 쪽에 대한 부분들, 결국은 이제 서버 베이스 컴퓨팅이 되는 구조고, 그래서 기존에 사용자 단말에서 썼던 모든 CPU 데이터, 메모리 이런 장치에 대한 리소스를 서버 중앙에다 놔두고 그런 자원을 전용 그 압축된 보안 프로토콜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바로 자기 가상 PC 환경을 쓸 수 있는 구조의 개념을 VDI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VDI라는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이 솔루션들이 이제 데스크탑 가상화라고 시장에서 통칭이 되어 있고, 이 제품이 저희 틸론의 디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부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구조, 네. 이거는 외산이나 국산이나 다 할 것 없이 이런 구조로. 네, 맞습니다. VDI라고 하는 거는 뭐 표준 이제 개념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 VDI 솔루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펑션이나 특장점은 다르지만 개념 자체는 이 구조를 보시면 되고, 대부분 이제 서버 베이스 컴퓨팅에 중에서 가는 서버의 자원을 써서 인터넷이나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그걸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환경에서 이런 자원을 적재하고 접속해서 쓰는 환경이죠. 네. 네, 그래서 저희 틸론이 이제 VDI 솔루션의 제품명이 디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디스테이션 간략하게 잠깐 개요를 설명드리면, 저희가 한 업력이 지금 2001년도 설에서 지금 올해로 20년 차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네트워크 컴퓨팅 프로토콜 기반의 SBC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2007년도부터 클라우드와 여러 가지 하이퍼바이저 가상화 기술이 확대되면서 그 안에 레이어 중에 데스크탑 PC를 그대로 전송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제품화를 시킨 제품이 디스테이션이고, 그래서 약간 10여 년간 저희가 많은 사이트들의 경험을 느끼면서 한 20만 명 정도 고객을 500여 개의 기관들, 기업들, 여러 가지 산업들을 저희가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20년간 이 네트워크 컴퓨팅과 SBC 가상화라는 제품을 가지고 산업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분야의 인증, 제도, 표준화, 규격은 거의 틸론에서 먼저 만들고 카테고리를 잡고 규격화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많이 힘들었죠. 저희 후반 투자인 경우에는 기간은 3분의 1로 낮추겠지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설득하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이 보안에 준수하는 여러 가지 국적이나 지침에 대한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대응해서 이거를 표준화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최근에는 국산 개방형 OS 여러 가지 이제 오픈 환경에 대한 부분들로 부합이 되다 보니까 일반 범용적으로 개런티 안 되는 오픈형 OS보다는 국산의 개방형 OS를 통해서 저희가 VDI를 서비스하고, 윈도우즈에 대한 어떤 라이센스들이 이제까지 필요 없는 것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지금은 좀 최적화해서 가고 있는 형태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모든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그 엔진 코어 부분에 대한 부분 빼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의 기반 인프라를 저희가 다 구성해서 프로토콜 슈트까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사용자 쪽이나 관리자 쪽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가상 데스크탑에서 접속을 해서 자기의 PC하고 똑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속할 수 있는 이런 UI 부분들은 PC용 클라이언트 버전이 있고, 외부로 접속하는 형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모바일 스마트패드나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안드로이드, OS, iOS도 있지만 이런 전용 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접속하는 단말기를 또 제로 클라이언트라는 버전까지 출시를 해서 다양한 환경에 다양한 OS 제약 없이 바로 가상 PC에 접속해서 자기의 PC에 쓸 수 있는 UI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정책 관리, 많은 사용자, 많은 그룹, 많은 기업들을 나눠서 이런 PC에 대한 모든 매니지먼트에 대한 정책 설계를 관리를 하는 우리 오퍼레이션 맨이라는 통합 컨트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천 단위, 만 단위로 저희가 계정 관리를 하고 있고, 인사대비 연동을 해서 모든 PC의 정책 관리를 한 방에 여기서 자원을 만들 수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이제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스마트홈이나 모바일 오피스로 하다 보니까 내부의 시스템을 내부 인프라에서 인스톨하러 접속했을 때는 뭐 특별하게 내부망을 쓰기 때문에 외부에 나갔을 때는 이런 외부에 대한 보안 인프라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고객이 사용하고 계시는 SSL VPN 또는 IPsec VPN을 쓰셔서 접속해서 내부망에 접속을 할 수 있고, 그게 아닌 이제 저희는 AGS라고 하는 별도의 이제 전용 장비를 통해서 하는 케이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에는 일단은 SSL VPN이 굳이 필요 없는 거나 도입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이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안전하게 내부에 있는 자기 가상 PC 접속을 하고 속도나 인증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의 일원화된 처리를 하기 때문에 PC를 내부 환경에 쓰는 거랑 똑같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치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 AGS는 그 틸론의 기술인가요? 네, 요 소프트웨어, 코드 게이트 서비스는 저희 틸런의 소프트웨어 기술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드웨어의 서버라든지 여러 가지 전용 장비에다가 어플라이언스 탑재를 해서 제공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VPN을 사용한다. 그래서 외부 사용자가 있을 때 올리면은 네. VPN으로 인해서 이제 버든이 병목 현상이 걸리면서 약간 느려지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 이 AGS를 쓰면은 그런 현상을 많이 개선했다는 뜻으로. 예. 저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에 접속에 대한 부분들을 다이렉트하게 하는 기술이 있고, 하드웨어하고에 대한 튜닝은 이 VDA 세션에 대한 네트워크 스루풋이라든지 네트워크 트래픽을 고려해서 사이징하고 최적화한 장비가 저 장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VPN 장비들은 일반적인 웹이나 와스 기반에 대한 그 스루풋이라든지 네트워크에 대한 체킹만 해서 가기 때문에 VDA에 대한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사이징은 전혀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분들하고 인증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최적화되어 있다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가기관에서는 이제 이런 보안 인증에 대한 규격이라든지 인증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그렇죠. 기준을 삼습니다. 사실 민수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게 실시 인증이라든지 장비 자체에 대한 인증은 다 받아져 있는데, 이제 이런 보안 인프라고 했을 때는 또 국정원이라든지 국가에서 원하는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증은 연내로 저희가 보안 인증이라든지 거기 규격한 것들을 인증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AGS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하드웨어 장비가 필요하고, 그것은 틸론에서 제공되는 장비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 특장점 중에서 최근에 뭐 많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거는 이제 데스크탑 환경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OS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들도 불편하다.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본인들이 쓰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사용하는 단말에서 프로그램만 띄워서 어플리케이션처럼 쓸 수 있는 앱행고라는 기능이 좀 더 편의성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고, 최근에 이제 워크행고라고 해가지고 52시간제라든지 시간 통제, 외부 내부 납땜할 때 이런 것들의 사용 통제에 대한 부분들을 트래킹하고 로그를 할 수 있는 워크행고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VDI를 쓰는 업무를 쓰는 PC, 가상 PC를 제어할 수 있고,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끝난다든지, 그 다음에 PC까지도 오프시킬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연결하는 부분의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의 고객이 이런 52시간제 통제에 대한 시스템을 별도 구비할 필요가 없게 모든 업무망에 대한 부분들이 다 PC에서 들어가는 거를 그대로, 그리고 거기 확장 영역의 통제에 대한 요구 기능까지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나 클라우드로 올라가다 보면 결국 단말에서에 대한 데이터 영역이라든지 PC에 대한 로컬 영역은 사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통제하기 위한 부탱고라는 기존에 있는 단말, OS가 있는 단말도 저희가 통제해서 그냥 VDI 전용 접속할 수 있는 제로 클라이언트 시스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탑재가 돼서 각광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디스테이션의 워크앤고를 하면 이 관리부서 입장에서는 한 사용자, 자기네 직원이 부팅서부터 이제 셧다운까지 있는 시간을 관리함으로써 이 사람이 52시간 안에 있구나, 밖에 있구나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인사대비 쪽에서 정책도 왜 끊느냐, 아니면 이 사람 8시간 근무제냐, 상교대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놓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세션이 끊기거나 알러트가 떠주죠. 그리고 이 사용자의 단말까지도 오프시켰다고 하면 저희가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래서 VDI에 대한 세션만 오프되거나 전원 오프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접속하는 장치까지도 오프시킬 수 있는 것까지 연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꼭 사무실에 없더라도 이 바깥에서든지 어떻게든 간에 자기가 일하고 있구나를 이런 화면을 봄으로써 인식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세션이나 타임아웃이라든지 요구 기능들을 다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뭐 자원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서는 대시보드 형태를 저희가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요. 제일 많이 쓰는 형태가 사실은 구축 이후에 사용자들의 쓰는 UI하고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운영은 건설 쪽에서 이제 엔지니어링을 하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전체적인 PC 인프라에 대한 운영 정책이 가장 중요한데 이거를 저희가 자체적인 그 웹포털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쓰는 쪽에 대한 부분도 아까 다양한께서 했지만 관리 운영 쪽에서 실제로 정책 관리, 보안 정책 관리, 통제 관리를 이런 웹을 통한 관리 포털을 통째로 제공하고 있고 보통 외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서드 파티를 제공하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비용이 이원화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하나가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개방형에서 리눅스, 윈도우즈를 대체하기 위한 많이 나오는데 제가 작년에 그래서 국산 개방형 OS 그리고 티맥스하고 여러 가지 구름 OS, 윈도우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탑재를 해서 실제 VDI가 업무 인터넷망에 적용되는 사례를 유형사건부를 통해서 저희가 적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픈데이거나 이렇게 개런티 안 되는 일반적인 리눅스 기반에서는 사실은 국내 여러 가지 이제 보안 프로그램 액티비티가 많기 때문에 이런 VDI에 최적화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사용자에 대한 몫으로 돌아가는데 이 티맥스나 브루머스 같은 국산 개방형 OS는 그래서 개발 고도라든지 기술 지원이라든지 계속 여기에 최적화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윈도우즈를 대체하기 위한 환경들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해서 지금은 웬만한 뱅킹이나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사용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TMXOS 구름 이런 것들과 이 틸로렌 G스테이션의 만남이 작년도에 우정사건부. 네, 우정사건부에서 지금 이 UI가 지금 사실 우정본부에 31,000명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UI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TMX, 브루머에서 윈도우즈 환경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국산 OS와 국산 애플리케이션의 만남. 국산 VDI.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이제 경쟁사 비교인데 저희가 뭐 경쟁사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외산 제품하고 메이저 경쟁을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틸론과 이제 외산 솔루션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글로벌하게 이제 C사라고 하면 뭐 다 아시다시피 시트릭스나 VM웨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많은 기능들이 각자 특장점이 있지만 국내 그 PC 환경이 액티브엑스와 여러 가지 보안 모듈이 많이 올라가 있고 이런 부분들의 호환성이 사실 가상화기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외산들이 제약적으로 인해서 사용하는 불편성이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인증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시험 평가에서 보안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의성 부분들은 뭐 국내에서 저희가 국내 UI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서 전용으로 이제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뭐 안정 성능 품질 부분들이 최근에 뭐 금융기관, 대형기관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BMT 했을 경우에 속도 영상, 가용성 부분들의 품질면이 우수하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또 인터넷에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신자들 솔루션을 올렸을 때도 가장 저희가 최적화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체 개발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일원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커스터마이즈 연계 확장 우수성이 있는 부분이 저희 장점이고요. 예. 사례로 뭐 최근 뭐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뭐 근로복지공단하고 업무 쪽으로 스마트워크를 하는 부분들이 한 8,000명의 지정 취직자에서 내부의 업무 VDI를 쓰고 있고 외부의 SSV를 통해서 쓰는 가장 잘 되어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최근에 이제 업무 스마트워크 코로나에서 여기는 2단계 무도화를 지금 또 추진하고 있고요. 8,000명이네. 예, 여기는 한 유수 8,000명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도 올해 이제 저희가 맞췄고 여기는 완전하게 클라우드 시스템의 HCI 구조의 제로 클라이언트의 PC 업무 대체를 완전히 하고 있고 직원과 용역 개발 업체를 완전 VD 반영해서 문서 중앙까지 가는 완전체 그리고 이제 외부 API가 접속했을 때는 SSVPN은 이제 2단계로 스마트폰을 고려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확장하기 위한 개념의 설계를 하고 시범 사업을 하는 단계로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 또 이제 오픈한 것 중에 우정사업본부가 이제 여기는 조금 다른 거는 저희가 구축형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클라우드형으로 제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공공에 할 수 있는 사업자는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들은 이제 클라우드, G클라우드 센터에 있는 KT의 역사에서 저희가 이 VDI 딜러 디지털 제품을 가지고 서비스 형태로 제안했던 국내 최초의 사례이고 여기에 서비스 형태의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각각 구축을 했었습니다. 예, 3만 천유저. 네, 3만 천유저가 이제 인터넷망에 전국적으로 3,000개 지점이 서비스가 되고 있고 여기에 올라가 있는 OS가 윈도우즈, TMX OS, 구름 OS가 각기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죠. 아까 그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많이 예전보다 성능이나 안정성 측면이 이제 올라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우정사업본부의 3만 천유저의 VDI의 그 구현 그
시간은 얼마나 됐었습니까? 보통 이게 장비에 대한 들어오는 시간 말고 구축 기간은 저희가 그렇죠. 보통 이게 실제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인스톨 패키지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에 대한 기간은 보통 한 달 이내로 끝납니다. 3만 천. 네, 나머지 전체 사업 기간 한 6개월 정도가 됐고요. 근데 이게 워낙 많은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 오픈에 대한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구축 자체 기간은 사실은 한 달 이내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은 이미 템플에 되는 거는 사업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이 여기는 특수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한 3개월 정도 더 개발 기간이 들어갔던 거고 요걸 가지고 이제 다른 기관들의 템플에 하게 되면 개발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우리 국산 VDI가 굉장히 설치하기도 까다롭고 운영에서도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그 우정사업본부 같이 3만 소비조식이나 쓰분에도 불구하고 설치 기간 한 달에 총 그 구축 기간 6개월이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네, 지금 설치한다고- 우정사업본부만 국산의 클라우드의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처음 예, 그래서 개발 기간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대법원 7,000명, 법무부 8,000명 이런 건 3개월 이내에 다 하드웨어 딜리버리까지 끝나서 오픈이 됐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게 인스톨하고 안정화되어 있고 다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사항은 그 부합하는 시간하고 오픈하는 시간에 대한 부분에 분리적인 거는 이제 고객사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게 확립되게 있습니다. 예, 이제 많이 굉장히 이제 좋아진. 네, 최근 5년 사례 저희가 이슈 상황이나 기술적인 안정성의 부분들은 타사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우수하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운영 접근성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제품의 전체적인 제품 자체가 저희도 다 구성을 하고 이 라인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객이 원하는 선택지가 많은 거고 거기에 대한 안정성 있는 것들을 확장성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하셨나요? 네, 예. 예. 그리고 질문을 좀 받겠는데요. 질문 올라온 게 있나요? 아직 없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세션 가면서 질문 같이 함께 받는 거로 하고요. 그러면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예, 틸론이 국산 토종 VDI의 대표 선수다.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사장님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발표 전에 이제 그 틸론의 두 번째 발표 전에 틸론의 제품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현재 조달 쇼핑몰에 틸론을 검색하시면 3개 제품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유저에서 100유저까지를 1유저당 50만 원에 지금 판매되고 있고요. 이거는 설치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100유저가 넘으면은 한 3% 정도 디스카운트 돼서 45만 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VAT 포함 가격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달 프로모션 가격인데요. 저희 비전테크에서 판매하고 있는 틸론을 포함한 모든 조달 제품을 판매하실 경우 금액에 따라 상품에 부여치 않고 제공되는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판매하시는 분들께 공기청정기 또는 상품권, 3천만 원대는 빔 프로젝트 또는 상품권, 4천만 원대는 아이패드 또는 상품권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것은 5월서부터 프로모션이 시작됐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에 8개 등록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5건이 더 추가돼서 지금 13건이 사업 등록이 올라와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파트너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딜 프로텍션, 딜 사업 기회를 올려주실 때 이것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른다고 해서 이거는 될 때 올리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업 기회를 올려주시기만 해도 저희가 스타벅스 음료 기프트콘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스트해도 좋습니다. 일단은 올려주셔서 저희하고 좀 많은 얘기 가지면 또 가지면서 또 안 되는 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딜 프로텍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미션이 좀 길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세션으로 델 테크놀로지의 차지훈 부장님 나오셔서 델 EMC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차 부장님 잠시 본인 소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델 테크놀로지스에서 파트너 프리세일즈를 맡고 있는 차지훈 부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EMC에서는 얼굴 보고 뽑는 거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VDI의 최적화된 스토리지에 대해서 그 차진문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VDI에 최적화된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의 스토리지 라인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세션에서 또 훌륭한 소프트웨어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드렸는데 그것들을 좀 더 부스트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스토리지 쪽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좀 다시 할 수 있게. 그래서 어젠다는 다음과 같이 준비를 했고요. VDI 환경을 구축할 때 하드웨어 인프라 고객분들이 가지고 있는 당면 과제, 그리고 저희 제품 중에 거의 대기업 수준의 VDI 환경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저희 파워스토어 제품, 또 중간 또 소규모급의 그 VDI를 지원할 수 있는 저희 유니티 XT 제품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에 대한 기대 효과, 그리고 구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저희 고객분들은 그 VDI 환경에 대해서 많은 그 당면 과제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물리적인 데스크탑보다는 사실 VDI 환경들을 많이 고객분들이 채택하고 사용하고 계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 다양한 또 많은 유저들이 갑자기 접속할 때 생기는 그 부스톰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증가하는 또 그 엔드 유저 혹은 또 급속하게 줄거나 그 늘어나는 그 엔드 유저에 대해서 생성하고 변경하고 배포하는 데 대한 다수의 시간을 걸리는 또 많은 또 그 고객분들의 그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OS 영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동일한 OS를 사용하는데 그거에 대한 중복 제거나 압축 등의 기술이 부재됨으로써 고객분들이 사용하지 원치 않는 또 그 공간들을 또 낭비하고 있는 것들도 고객분들이 지금 해결하기를 원하는 당면 과제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솔루션에 대해서도 다양한 솔루션, 또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유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에 대한 고객분들이 많은 또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게 지금 VDI 환경을 구축하면서 고객분들이 갖는 하드웨어 인프라에 대한 고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 VDI를 재택에서 액세스할 때 늦어진다라고 보면은 보통 이제 저희는 네트워크 속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스토리지에 의해서도 속도가 좌지우지 될 수 있나 보군요. 예, 맞습니다. 많은 그 엔드 유저들, 그 사용자들이 동시에 접속하는 경우는 네트워크는 충분히 세션이 많아지면 커버를 할 수 있지만 OS 영역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결국 스토리지에 동시다발적으로 접속하게 되거든요.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 사용자들이 접근을 아예 못하거나 기다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해서 성능 면에서 스토리지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에 대해서 그럼 저희 하드웨어 인프라, 즉 스토리지는 어떻게 하면은 VDI 환경을 최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 장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들이 그 VDI를 접근할 때 결국엔 OS를 통해서 각각의 VDI를 부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속했을 때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부팅해줘서 그 사용자들이 자기의 업무 환경을 구현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 부분의 미디어가, 즉 SSD를 제공할 수 있는 스토리지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용자들이 자신의 개개인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공유하기 위해서는 결국 NAS라는 스토리지를 또 제공할 수 있어야 각각의 유저들 또 인프라가 최상으로 VDI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S 영역은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 제거와 압축을 통해서 그 공간들을 절약할 수 있어야 하드웨어 인프라를 담당하는 고객 입장에서도 공간 활용이나 효율성에서도 유리한 면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잘 제공할 수 있는 델 테크놀로지스의 스토리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는 저희 파워스토어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스토어, 즉 요즘 그 IT에 몸담으셨던 분들 스토리지에 대한 여러 이름들을 들어보셨겠지만 파워스토어는 사실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 2020년 5월 6일 파워스토어라는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지는 그 최신 기술과 함께 또 VDI 환경에서도 최적의 성능, 최신의 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저장할 수 있는 미디어는 NVMe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SSD, 또 NVMe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SCM, 미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동시다발 접속했을 때 그 OS 영역을 빠르게 접근하고 바로바로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하드웨어를 장착하고 있고요. 또 유저들이 그 비즈니스 규모에 따라서 급격하게 성장하는 경우 작은 용량에서 스케일업이나 아웃을 통해서 손쉽게 하드웨어 인프라 관리자들이 쉽게 용량을 확장하고 유저들을 더 많이 받아줄 수 있는 스케일업 아웃 기능을 또 제공합니다. 또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별도의 하드웨어를 스토리지 내에 장착함으로써 중복 제거 압축을 상시 제공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스토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S 영역은 당연히 중복되는 공간들은 다 중복 제거를 통해서 중복 제거를 해서 공간을 또 유용하게 활용하고요. 또 고객의 일반 유저들의 데이터들도 서로 같은 파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글로벌하게 체크인을 해서 또 중복 제거하고 또 압축함으로써 실제 전체적인 인프라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저희 파워스토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그 아까 말씀드린 그 NAS 기능을 할 수 있는 센 스토리지, NAS 스토리지를 이 보이시는 투요 그 스토리지 안에서 모두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럼으로써 고객이 VDI 환경에 가장 중요한 OS 영역, 또 각각의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홈 디렉토리나 데이터 영역, 또 사용자 프로파일 등을 이 조그만 투유 스토리지에서 모두 제공할 수 있는 게 저희 파워스토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신 기능을 또 말씀드렸었는데 요즘 또 정책화, 또 전체 인프라를 정책화하고 자동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툴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쿠버네티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가상화 솔루션들에 대한 인터페이스, 즉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저희 스토리지 쪽으로 그 커맨드를 내리면은 얘가 별도의 엔지니어가 조작할 필요 없이 정책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저희 파워스토어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파워스토어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또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그래서 VDI 측면에서 보면 OS 영역을 저장할 수 있는 센 기반의 런이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 쉐어라든지 각각의 유저들에게 파일을 공유해 줄 수 있는 NAS 기능 이런 것들이 모두 제공되는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스토리지 대비해서 월등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신 기술의 미디어들을 장착하고 또 그 안에 돌고 있는 컨트롤러들이 액티브로 항시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객이 원하는 성능에 맞춰서 그 고객들이 동시 접속에 대한 극한의 성능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없이 충분히 성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고객분들이 사실은 그 VDI 영역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중복 제거랑 압축에 대한 또 그 요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복이 많이 되는 부분도 많고 압축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이것들이 제공되지 않으면 결국 고객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디스크를 계속 증축해야 되는데 저희 파워스토어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에게 4대1로 데이터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개런티해 드립니다. 예를 들면 10테라를 사셔도 고객분들은 실제 40테라까지 쓸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또 개런티해 드리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조금 사셔도 더 많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때문에 VDI 환경도 사실 데이터 영역에 유저 데이터들을 얼마나 줘야 될지 항상 쿼타를 주실 때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할 수 있는 게 파워스토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저의 확장에 따라서 손쉽게 디스크를 중축할 수도 있고 스케일 아웃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하드웨어 인프라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게 또 저희 파워스토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영역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니즈에 맞도록 선택하시고 혹시 너무 작게 사셨다고 고민하실 필요 없이 또 스케일 아웃업을 통해서 상위 모델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무중단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드웨어 인프라를 관리하시는 고객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걸 들어보니까 이 파워스토어는 그 센과 나스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고 예. 그리고 중복 제거나 압축률이 굉장히 좋은 스토리지다. 그리고 VDI에 뭐 최적화되어 있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 좀 드는 질문이 센이 아무래도 나스보다 빠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VDI에서는 OS 영역을 센으로 그리고 데이터 영역을 나스로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어쨌든 액세스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자기 그 퍼포먼스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영역조차도 나는 센으로 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센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이런 걸? 예, 물론 그런 성능에 대한 고민들, 고객분들 당연히 가지고 계신데요.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스토리지에 대한 그 자원 낭비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셀은 그 공유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하나의 유저한테만 공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데이터 영역, 즉 유저들이 데이터를 옆에 사람과 데이터를 쉐어하고 또 그 각각에게 많은 용량을 할당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공간은 낭비될 수 있는데 나스로 구성하게 되면 그것들을 안 쓰는 부분은 또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이런 쉐어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많은 고객들이 그 데이터 영역은 나스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저희가 네트워크에 대한 인프라도 발전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25G 네트워크까지 지원을 해서 사실 데이터 영역을 나스로 구성하셔도 성능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거의 많은 차이가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유니티 XT입니다. 사실 파워스토어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그 5월에 출시했기 때문에 지금 조달 등록을 준비 중인데요. 유니티 XT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 조달 제품으로 등록되어 있고 많은 그 공공기관의 고객분들이 채택을 하고 있는 스토리지가 저희 유니티 XT라서 또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니티 XT 같은 경우는 올 플래시 모델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HDD를 미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도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얘도 중복제거 압축을 올 플래시 스토리지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또 그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데이터 보호에 대한 측면도 얘가 그 외부 복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옵션들도 갖추고 있는 게 저희 유니티 X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요즘 뭐 아직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또 클라우드로의 연계를 통해서 또 저희 하드웨어 인프라를 관리하시는 고객분들이 그 공간에 대한 그 금액도 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또 클라우드로 퍼블릭 클라우드로 올리는 기능들을 또 연동함으로써 또 그 가격 비용적인 측면도 절약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예, 그 저희가 VDI 우측에 VDI 그 표가 보이실 텐데요. 올 플래시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뭐 2,000 유저까지도 뭐 충분히 소화하고 고객분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대 또 이제 소에서 중까지 VDI 인프라를 소화할 수 있는 스토리지가 저희 유니티 X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000 유저로 소환되는 거는 예. 그 컨트롤 박스 하나당 2,000 유저라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동시 접속이 이루어져도 크게 많은 그 문제가 성능 이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성능을 발휘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복제거 압축도 물론 이제 파워스토어가 더 신제품이기 때문에 더 비율은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니티 XT도 3대1까지 고객분들에게 그 중복제거 압축을 해서 용량적인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는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VDI 부분에서 OS 영역 같은 부분도 또 더 절약함으로써 공간 절약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스토리지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고객분들이 그 사실은 데이터 영역 쪽은 또 입맛에 따라 다르게 선택을 하시는데요. 성능이 많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기존 미디어 사스 HDD든 올플래시 선택하실 수 있고요. 단순히 그 유저들이 성능은 필요 없지만 많은 공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12테라짜리 또 HDD를 장착함으로써 그 아카이빙이라든지 데이터 저장 위주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 기능도 또 고객분들한테 또 하드웨어 인프라 유저 그 고객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고요. 또 그 다양하게 그 유저들이 늘어나나 줄어드는 거에 대한 그 다양한 그 유연성을 그 소화하기 위해서 파일스템에 나스 파일스템도 온라인으로 증축하거나 축소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 쿼타를 줘서 또 한 해외한 유저를 또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그 DR 상황에서 좌측 하단에 보이시면 사실 그 주센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장애가 생긴 경우에 부센터를 브링업해야 되는 혹시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 저희 그 유니티 XT 같은 경우는 나스 데이터 영역을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 고객이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그 혹시 주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부센터로 그 페일오버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인지하지 못하고 새벽에 혹시 잠자고 있는 장애가 나더라도 실제 사용하는 유저들은 뭐 장애를 느끼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도 많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그 공공기관에서 문서들을 위조에 대한 방지를 원하시는 한 번 딱 만들면
위조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저희 웜 기능들도 잠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단순 유저 데이터 파일, 뭐 PPT 파일은 엑셀 같은 파일, 또 워드 문서 같은 또 한글 문서 같은 거에 대해서는 웜 기능도 제공할 수 있는 게 또 유니티 엑스티가 가지고 있는 또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저희 VDI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기능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게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의 두 가지 스토리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을 들어보니까 파워스토어, 유니티 엑스티 전부 그 나스와 셀을 지원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압축률이나 중복 제거가 둘 다 지원되고, 예, 그리고 대신에 파워스토어는 올 플래시만 되지만 유니티 엑스티는 사타까지 지원한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왠지 이렇게 들어보면은 파워스토어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게 좀 비싸 보일 것 같은데. 예, 가격적이요. 예. 예, 가격적으로는 당연히 최신 기술을 좀 넣었기 때문에 유니티 엑스티보다는 조금 고가는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용되어질 유저 수, 그리고 또 고객분들이 원하는 좀 더 고급적인 기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의 더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그 제한하시거나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감안을 좀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워스토어는 이제 프리미엄급이고 맞습니다. 유니티 엑스티는 뭐 약간 뭐 VDA 입장에서 미드레인지 맞습니다. 예, 예. 이렇게 생각하면 예, 되겠습니다. 그게 제일 쉬운 정리일 것 같습니다. 예, 예.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대 효과는 아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단면 과제에 대한 반대급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용하는 그 엔드 유저들에게 최적화된 사용자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포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인프라를 관리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관리의 편의성, 또 전체적인 그 하드웨어 인프라를 제공하는 그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구매 부서든 아니면은 전체 운영 부서든 또 IT 실제 운영하는 부서든 비용에 대해서도 좀 절감할 수 있는 기능을 그런 혜택들을 볼 수 있는 게 저희 EMC 스토리를 통해서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사용자들이 동시에 접속했을 때 성능에 대한 안정성, 뭐 이렇게 툭 튄다든지 이런 게 없고요. 그다음에 또 편의성에 있어서도 또 그 데스크탑을 또 클론을 통해서 또 즉각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도 편하게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그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는 게 또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비용에 있어서도 저희가 데이터 중복 제거나 압축을 통해서 더 많은 공간을 또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객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용 절감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스 케이스는 사실 저희가 뭐 실제 고객사에 대한 그런 것들은 뭐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저희 스토리지는 이런 인프라 방식으로 또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혹시나 고객분들이 그 나스 기능과 센 기능을 분리해서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기존에 유니티에 있는 그 센 기능만 사용하실 수도 있고 나스 사용하시고 OS력은 기존에 혹시나 나스 센 스토리지 딴 걸 가지고 계신다면 그건 그대로 재활용하시고요. 나스 기능만 저희 유니티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우리는 좀 더 새로운 기술로 차세대로 가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파워스토어나 유니티 XT 같은 유니파이드 스토리를 통해서 OS 영역과 데이터 영역을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구성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예. 사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이해가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제 두 세션 모두 다 마쳤고요. 질문하는 시간인데요. 질문 좀 온 거 좀 보시겠습니까? 질문이 같이 좀 앉으시죠. 좀 많이 좀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처럼. 여기 보니까 지금 하는 동안에 VDI에 대한 그건데요. 질문인데 사무 환경에서 단순 문서 작업이 아닌 연구소와 같이 해석 프로그램과 3D 프로그램 수행에 따른 성능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지금 이렇게 해석 프로그램과 3D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GPU를 타입이 좀 나눠집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GPU 타입에 대한 부분들은 서버에 장착하게 되면 PC에서 쓰는 거하고 동일하게 버추얼 머신당 GPU의 자원 할당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맞는 형태로 제한이 돼서 지금 성능이나 테스트 같은 것들은 바로바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AI 쪽이나 무슨 수치 해석이라든지 딥러닝 쪽으로 지금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기술이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POC 통해서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GPU 카드를 장착을 해서 그 자체 쓰는 3D 프로그램들에 대한 수용을 자원 같은 경우 한 5일 이내나 정도 할당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GPU가 지금 디스테이션에서 지원이 되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틸론에서 서버당 허용 유저는 몇 유저까지 되느냐? 제일 뭐 많이 여쭤보시는 사항인데요. 어차피 이제 하드웨어하고 좀 같이 이제 사이징을 해야 되는데, 그 평균적으로 우리가 오피스나 OA 업무 환경을 저희가 시장에서 평균치를 내보면 제일 가용비가 좋은 서버의 타입이 있습니다. 인텔에서 보통 이제 CPU 기준 했을 때 18코어에 골드 CPU, 2CPU를 써서 하는 경우를 봤을 때 가성비가 제일 최적화된 서버라고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50여 명 정도를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고요. 물론 업무에 대한 프로그램의 사이즈에 따라 다르고 인터넷망 같은 경우에 웹 기반 정도는 한 70명까지 평균 잡고 있고요. 근데 좀 더 가볍게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맥스에 대한 허용 유저는 사실은 제한은 없어요. 메모리나 이제 피지컬에 대한 물론 이제 버스라든지 보드가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테스트하면 한 200명까지도 지금 테스트를 해서 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좀 가벼운 프로그램은 100명까지 평균적으로 업계에서는 이제 비용을 따지기 때문에 가용성 있는 사용을 했을 때는 한 50에서 70명 정도, 업무 기준으로는 한 50, 60명, 인터넷망 기준으로 한 7, 80명 정도 최적화된 성능을 발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속 틸론 질문만 있는데 우리 차준 부장님 설명을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다 이해가 갔는지 감사합니다. EMC에 대한 저 질문도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또 틸론 질문인데요. 경쟁 업체인 베르디와 간단한 비교 좀 부탁드려요. 베르데라고 하는 지금 미국의 원래 이제 전천 제품 제조사가 그 국내 이제 해외 법인을 두고 있는 회사에서 이제 합병이 돼가지고 지금 제품을 공급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약간 VDI 개념이면서 기술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저희가 세부적인 비교를 시장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1대1 비교는 없지만 기존에 나왔던 그 형태로 봤을 때는 이제 국내 환경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든 많은 기능들, 그다음에 이제 가상 환경에서 지원하는 이런 보안의 호환성,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제약상이 있는 걸로 현재 나와 있고요. 아직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새로운 버전에 대한 디테일한 비교는 사실은 이제 국내 유통되는 메이저 제품하고만 1대1로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VDI 개념에 대한 하는 형태는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업무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지 가상화 환경에 대한 최적화, 그다음에 보안 기능, 관리 포탈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초기 단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래 하진 않았지만 베르데라는 경쟁자는 처음 들어봤네요. 시장에서 있었다가 국내에서 조금 사라졌다 다시 이제 국내 업체가 등록을 했어요. 네, 최근에 대해서 회사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레퍼런스는 뭐 크게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AMD CPU 레퍼런스가 있느냐? AMD CPU도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신제품들을 출시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저희는 내부에 대한 검증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뭐 계속 라인업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어 수라든지 물리적인 피지컬에 대한 것들을 인텔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지금 오늘 뭐 델 EMC 쪽에서 AMD 나오는 테스트를 저희가 검증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뭐 데이터를 봐서는 가성비가 좀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사이즈가 많이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충분히 뭐 형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직 레퍼런스는 가지고 있지 않고 작년이나 올해 초에 이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에 검증돼서 아마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SCG 솔루션으로부터 얼마 전에 AMD 데모장입니다. 저희가 AMD 첫 번째 레퍼런스를 만들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EMC도 좀 많이 질문 좀 해주시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틸론 타 제품과 장점 위주의 차이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 회전 소개해드릴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사용자가 쓰는 환경에 대한 그 UI적이나 사용성에 대해서 굉장히 편리하고 가볍다라는 느낌들을 사용자 VOC 기반에서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 제품 같은 경우에 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격이나 비용이나 뭐 성능을 거의 되게 품질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VDI는 이제 PC에서 돌아가는 환경들이 워낙 다양하고 대부분 사용자들은 PC라고 생각하고 하지 이런 많은 기술들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정성, 죽지 않고 잘 돼야 되느냐, 그 다음에 성능이나 이런 게 PC 수준으로 잘 나와주느냐,
그 다음에 업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국내 업체는 해외하고 다르게 액티브엑스가 많습니다. 인스톨 프로그램도 많고 보안 모듈도 엄청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했을 때 평균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잘 돌아가고 안 되는 제약사항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서드 파티 부분에 대한 되게 세부적인 기능들이 많이 요구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 틸론의 제품 안에 기본 내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특히 보안 쪽으로 망물리, 보안, 정책 설계, 세부적인 디테일에 대한 또 매체 제어부터 시작해서 장치 제어, 정책 제어, 접근 제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화면 패치까지 그런 것까지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관리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는 게 이제 타 제품 대비해서는 차이점이죠. 성능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뭐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 제가 많이 했는데 여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잘 나온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제가 뭐 사이트에 갔더니 그 고객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VDI 기술은 현대 컴퓨팅 기술의 총합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테크놀로지를 수용하고 요소가 예. 굉장히 많은 기반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예. 저기 그 EMC 나왔습니다. EMC. 오늘 이제 VDI니까 VDI를 구성할 때 그 유니티 XT하고 파워스토어의 제한 가이드가 따로 있나요? 라는 말입니다. 예, 일단은 제일 쉽게 일단 갈리는 부분은 이제 결국에는 유저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성능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한 2,000명에서 2,500명 유저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아래일 때는 유니티 XT, 그 위 상위로 올라갈 경우는 파워스토어를 제한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 그 다음에 이제 확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티 XT는 그냥 한 대로 끝나지만 파워스토어 같은 경우는 한 대, 두 대, 최대 4대까지 클러스터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래 비즈니스를 봤을 때 확장 가능성이 좀 많은 경우에는 파워스토어 주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니 그냥 어느 정도 규모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아니 2,000 유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유니티 XT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계속 그 확장 가능성이 있다. 스케일 아웃이 돼야 된다. 이러면 이제 파워스토어. 예. 아니면 한 대에서도 그 정도는 5년에서 10년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유니티 XT.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EMC 다음 질문인데 EMC는 중복 제거 시 성능 저하가 없냐고 그러는데 예. 요거는 이제 뭐 네네네. 그거는 기술적으로 예, 네. 사실 그 VDI 환경에서는 성능 저하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그 일상적인 그 OS라든지 그런 그 중복 제거하거나 그 압축하는 부분들이 그 특정 시간에만 일어나는데 그 보통은 그 고객이 사용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하고는 거의 연관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그 유니티 XT와 파워스토어의 차이를 보신다면 유니티 XT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로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 파워스토어 같은 경우는 전용 모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제거나 그런 그 성능 저하에 대한 안전장치는 파워스토어가 더 잘 돼 있다고 정도까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하나만 이제 더 받고 요 질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VDI 제한 시 고사양 서버만 제한하는 경우와 스토리지를 같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VDI 유저 수 외 하드웨어적인 차이점을 고객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이거 어느 분이 설명을 이게 지금 약간 그 질문하신 부분들이 약간 내용이 제가 정확하게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서버 한 대에서 다 스토리지 가지는 거와 스토리지를 쓰느냐 쓰냐 안 쓰냐 그거 차이점이 없어요. 방식은 여러 가지 기술 구조가 있죠. 최근에 나오는 소프트 디파인드된 정의된 기술로 가는데 서버만 두어가지고 병합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기본적인 구조는 서버 스토리지 방식을 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장 스토리지를 두는 경우는 한 대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소규모, 그다음에 단일, 그다음에 이중화 구성이 안 되는 것들을 하나의 이제 인터널 디스크를 통해서 쓰게 되는데 외장형 디스크를 둔다는 거는 그만큼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물리적으로 확보를 한다는 개념이고요. 그거를 이제 스케일아웃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렬로 구성했을 때 아키텍처의 최초 출발이 서버와 스토리지를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상 환경을 쓰는 게 가장 핵심은 CPU 메모리, 데이터 영역이거든요. 이게 이제 미드라이트 하면서 여러 가지 IOPS라든지 이런 성능적인 하는 건데 성능적인 부분하고 안정적인 부분에서의 구조를 서버 스토리지 구조로 가는 부분이죠. 대신 비용은 당연히 많이 들겠고 확장성이라든지 안정성에 대한 답보가 되는 부분들이 외장형 스토리지를 해서 구성하는 방법이겠습니다. 예. 이제 계속 들어오는데 마지막 그 EMC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VDI 환경에서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 백업 방법으로 EMC에서 추천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예, 랜섬웨어 다 잘 알고 계시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예방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 예방은 어렵기 때문에 최상의 랜섬웨어를 방지하는 방법은 결국은 백업 카피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가 그 델 테크놀로지스는 여러 가지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데이터 프로텍션 솔루션이라든지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 제일 안전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이 좀 어렵다 하시면 저희 데이터 영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웜 기능을 제공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파일들을 다 웜 기능을 적용하시면 랜섬웨어가 분명하더라도 파일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웜 기능을 적극 활용하시면 데이터 영역에 대해서는 어차피 OS는 계속 받으시고 변경이 없기 때문에 괜찮고 데이터 영역은 웜을 사용하심으로써 웜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데이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스토리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웜이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네, 마지막이 아주 진짜 마지막입니다. 예. 네,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 예, 그래서 안 그래도 보안적인 측면에서 VDI와 문서 중앙은 어떻게 비교해야 될까요? 그거까지만. 이게 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예. 그 대부분 VDI라고 하는 그 제품에 대해서 고객 쪽에서 좀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DRM하고의 차이가 뭐냐? 문서 중앙하고의 차이가 뭐냐? 왜냐하면 보안이라고 하는 솔루션들이 VDI도 그렇고 보안적인 측면에서 문서라든지 데이터 유출 방지 공통적인 요소에 텍스트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정확히 하면 완전히 영역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VDI는 컴퓨팅 환경을 갖다가 가상화해서 하는 영역 자체에 대한 OS 영역 자체의 레벨에 대해서 통제하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부분이고, 문서 중앙화는 말 그대로 문서의 속성과 데이터의 속성까지 관리를 해서 협업을 할 수 있고 권한 제어를 할 수 있고 문서에 대한 속성 관리를 할 수 있는 조금 더 딥한 문서 쪽에서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쟁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예전에 시장에서 많이 부딪혔는데 전혀 영역이 다르고요. 지금은 VDI 상에서 데이터 영역을 문서 중앙하고 연계를 하고 그거를 닷새 영역으로 빼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같이 연동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용으로 OS의 성능을 확보하는 부분들은 올플래시로 전용으로 COS 영역 프로그램 시스템 영역으로 잡아주고, NAS 영역에 대한 부분들은 비용 효과 대비해서 스토리지를 NAS로 대용량을 가져가면서 이 데이터의 문서와 속성과 관리의 협업은 어떨 거냐? 그걸 문서 중앙화 솔루션으로 같이 연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한국전력공사라든지 저희가 대문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물리적인 서버 스토리지 구성에 샌과 나스의 구성을 조합을 해서 VDI 영역의 성능 최적화는 C 영역의 올플래시로 가고, D 영역의 많은 데이터를 흡수하면서 그거에 대한 문서 저장과 관리 협업을 문서 중앙화랑 같은 그걸 가상화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는 형태로 같이 세 개가 연계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맞는 거죠. 그래서 영역 자체나 타겟팅하거나 포커스하는 내용들이 분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같이 공통영역에서 비교되는 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협업하는 뭐 각기 영역 자체에 영역 자체가 다른 거죠. 여기까지 해서 질문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두 분 이제 마지막 그 질문까지 그 Q&A까지 다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주에 걸쳐서 비전테크 웨비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파트너분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와 같이 세션을 경청해 주신 분들께 치킨 세트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단지 닭 한 마리로 가족의 평화가 돌아왔다라고 감사 인사 주신 파트너분들도 계셨는데요. 지난주에 안 쓰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쓰신 분들이 거의 반 이상 되시는 것 같은데, 오늘 것까지 치킨도 2배, 가족의 기쁨도 2배, 그리고 평화도 2배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설문지에 체크해 주시면 입장하실 때 기입해 주신 전화번호로 치킨 세트가 두 번째 치킨 세트가 기프트 형태로 나갈 예정입니다. 대례 요청으로 지난주보다 몇 개 항목이 더 추가됐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가볍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이 끝나신 분들은 바로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고 같이 우리 그 틸론과 델 테크놀로지 우리 같이 함께 해주시는 분도 같이 인사드리고 퇴장하겠고요. 밖에는 지금 장맛비가 쏠쏠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에 막걸리와 김치전이 생각나는 오후인데요. 다음에도 비전테크 웨비나에서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